안녕하세요. 낭독방송 북소리 4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짤을 본 적이 있습니다. 4분짜리 방송이었는데요. 이제는 방송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싱어즈라고 하는 방송이었는데 첫방 알리는 티저 방송이었어요. 합창단을 만드는 방송이었어요. 노래를 좋아하고 요새 말로 추앙한다고 하는 그 배우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드는 방송이었는데요. 제가 본 방송은 늘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노래에 자신이 없었다는 수줍은 고백을 하는 배우 나문희 씨의 방송이었습니다. 그 대배우가 손이 떨려서 자꾸 저려오는 손을 내내 쥐었다 폈다, 전주가 나오자 손가락을 박자에 맞추시느라 허공에 막 휘두르면서 천천히 음을 꼭꼭 다져 뱉으면서 그동안 어쩌면 가슴속에 꼬깃꼬깃 넣어뒀던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쓸쓸하던 그 골목으로 철없었던 지난날이 아름답던 그 밤들로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 날로 절 데리고 가셨어요. 박자도 조금 밀리고 음도 정확지는 않았지만 그 무엇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을 사정없이 관통했었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음악, 아니 세상에 저희가 만날 모든 것들이 관계든 어쩌면 그 무대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닿는 게 기본이라는 걸 그 대배우의 수줍은 무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읽을 제목을 보고 갑자기 불현듯 그 무대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부자와 정향자와 프레디 머큐리의 기분. 새천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놀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카세트 플레이어에 목소리를 녹음하는 시간이었다. 그곳에 공테이프를 삽입하고 빨간색 레코딩 버튼과 재생 버튼을 동시에 누른 뒤 노래를 불렀다. 조성모 노래 중 천국으로 먼저 간 여인에게 바치는 발라드가 있다. 그 노래를 2소절쯤 부르고 정지하고 되감기를 해보면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늘 예상을 빗나갔다. 나보다 어린 코맹맹이의 노래 같았다. 그 목소리가 어땠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지난 봄에 혼자 길을 걷다가 초등학생들 한 무리가 목청껏 떠들며 내 곁을 스쳐갔을 때 오래된 기억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옛날에 나도 저런 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 저렇게 가늘고 어린 목소리.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되었을 때 모르는 이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그는 말소리를 탐구하고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소개만으로도 내 마음의 호기심이 퐁퐁 솟아났다. 편의상 그를 목 선생님이라고 호명하겠다. 목 선생님은 목소리와 발성에 관한 자신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내 목소리를 분석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슬아 작가님께서 낭독하고 노래하시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어떻게 운행하는지 이해시켜 드리고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 짚은 뒤 확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리에서 강연을 하실 것이고 더 큰 무대에서 노래하실 텐데요. 소리 운행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이렇게 메시지 드립니다. 작가님을 애정하는 팬의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레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레슨비는 받지 않습니다.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메시지 아래에는 목 선생이 간단히 정리해 놓은 내 목소리 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가 적길 이스라 작가의 장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발음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정중에 몰입이 가능함. 둘째, 목소리의 밸런스가 좋음. 셋째, 말할 때 호흡의 지원이 좋음. 이 장점을 토대로 레슨을 통해 어떻게 더 좋게 보완할 것인지도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발성 시 몸을 사용하는 느낌을 훈련하여 비브라토를 익힘. 두 번째, 발음이 경고개를 때려 소리 내도록 하며 자음을 활성화시키기. 셋째, 노래할 때 쓰는 밑심 근육 기르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동시에 약간은 알 것 같기도 했다. 약간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언제나 무언가를 시작하게 한다. 나는 목 선생에게 답장을 했다. 목 선생님, 제 목소리를 정성스럽게 분석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몸을 써서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신가요? 일정을 맞춰봅시다. 그렇게 목 선생님을 만났다. 꼼꼼하고 부지런한 인상의 젊은이였다. 약속대로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4주간 무료로 레슨을 해주었다. 그가 하라는 대로 말해보고 노래해보았다. 그 사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데 아주 중요한 걸 터득한 기분이었다. 동시에 몹시 갈 길이 먼 듯했다.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언제나 무언가를 계속하게 한다. 한 달 뒤부터 목 선생님에게 정식으로 레슨비를 내고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스승은 이렇게 페이스북 메신저 창처럼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나는 배우고 싶은 걸 망설이지 않고 배우기 위해 평소에 돈을 열심히 벌었다. 잘하고 싶은 일에는 무릇 4가지를 써야 한다. 시간, 몸, 마음, 그리고 돈. 지금껏 글쓰기에 이 4가지를 써왔는데 이제부터는 말과 노래에도 쓰고 싶었다. 무대에 서서 뭔가를 잘한다는 건 내 몸 주변으로 아주 따뜻한 원을 크게 그려나가는 일과도 비슷했다. 저 뒤에 앉은 사람에게까지 확실하게 닿는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는 작업이자 말과 노래의 부드러운 파장으로 행복한 막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말의 첫 소리 혹은 노래의 첫 소절에서 그 막이 잘 형성되기만 하면 실수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목 선생님을 만난 이후 나는 이따금 예전보다 더 커다랗고 따뜻한 기운의 원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 황홀한 순간이 매번 계속되지는 않았다. 내 몸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처럼 내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무수히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처럼 말이다. 훈련이란 건 장르가 달라도 닮아있는 구석이 많다. 별 수 없이 정성 들여 계속하는 것만이 왕도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덤덤히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매주 레슨실로 가서 목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소리내는 연습을 했다. 목 선생님과의 레슨은 다시 하는 것의 연속이었다. 내가 한 소절을 불러본다.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시 불러보라고 제안한다. 나는 그것과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며 다시 불러본다. 잘 되지 않는다. 선생님은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한다. 나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불러보고 누워서 불러보고 스쿼트를 한 채로도 불러본다. 그러다가 아무렇게나도 불러보고 눈을 감고도 불러본다. 최대한 저항하면서도 불러보고 아주 미약하게도 불러본다. 어떤 날에는 잘하고 어떤 날에는 못한다. 그러다 보면 노래를 알다가도 모르게 된다. 가끔은 너무 많은 가르침을 머리로 기억하느라 몸이 경직되기도 한다. 구강의 모양도 신경 쓰고 발성의 투명함도 신경 쓰고 발음이 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소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신경 쓰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노래를 부른다. 이때 목 선생님은 나에게 요청한다. 7살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누가 들을까 의식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오직 우주만을 생각하며 부르라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7살 때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나 자신이 듣기 때문이었다.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를 스스로 얼마나 수없이 검열했던지 나에게 노래는 늘 잘 못할까봐 두려운 무엇이었다. 이런 나에게 목 선생님은 노래에 관한 수많은 규칙을 알려준 뒤 어느 순간엔 다 잊으라고 말한다. 그 상태에서 작동되는 건 오직 몸에 새겨진 노래의 습관일 것이다. 목 선생님과 반복을 거듭하며 나는 벽에 미친 할머니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날부터 2년간 이숙이 할머니는 온 집 안벽을 수리하고 다시 칠하는 일에 매달렸다. 할머니는 자신의 벽이 진정한 벽, 위대하지도 하찮지도 않은 그저 벽이 되었으면 했다. 따라서 벽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었던 2년의 리모델링 공사 동안 할머니는 벽에 나름의 단계들과 그에 상응하는 덕목이 있음을 배웠다. 가장 낮은 단계인 특이한 벽을 만드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인 그럴듯한 벽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의 노련함이 필요하다. 뛰어난 벽을 만드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완벽한 벽을 만드는 데는 자신의 상상력과 노련함을 모두 버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진정한 벽을 만드는 데에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된다. 이희웅의 벽에 미친 할머니 30페이지였습니다. 나는 진정한 벽이 뭔지 모르고 진정한 노래가 뭔지는 더더욱 모르지만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약간의 용기만 내는 순간을 종종 봐왔다.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여 슬픈 인연을 부르는 강부자의 모습이나 노래교실에서 홀로 우뚝 서서 시범을 보이는 나의 향자의 모습에서 말이다. 그 모습에 통달이라는 말을 바쳐도 좋을 것 같다. 할머니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는가? 세월이라는 비결 말고 또 어떤 비밀이 있는가? 어떤 노인들의 탁월한 노래는 왜 어떤 아이들의 탁월한 노래와도 닮아 있는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건 어떤 기분이냐는 질문에
프레디 머큐리는 대답했다. 관객들이 듣고 있고 모든 관심이 내게 쏠리면 틀리려고 해도 틀려지질 않아. 늘 내가 꿈꾸던 사람이 되어 있거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그 대답은 나를 너무 놀라게 한다. 나라면 정확히 반대로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듣고 있고 모든 관심이 내게 쏠리면 안 틀리려고 해도 꼭 틀려버려. 나는 내가 꿈꾸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게 너무 두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부자와 정향자와 프레디 머큐리의 기분을 손톱만큼이라도 알고 싶다. 그래서 매주 목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 좋은 것들을 열심히 반복해서 몸으로 외운 뒤에 결국에는 다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좋은 게 흘러나올 때까지 말이다. 나에게 노래는 글쓰기보다 훨씬 번거로운 도구다.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노래에 관해 쓰는 게 더 쉽다. 하지만 어디선가 취미를 적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다가 노래라고 적을 것만 같아. 이 취미 생활에서 나는 잘 알기 위한 노력과 잘 잊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7살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